그럼 첫 번째 2시 상황실은 뉴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시장이 반등을 해줘서 제가 앞서 유창희 대표님하고 그나마 다행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종목도 저점 테스트 중에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상황실. 삼성전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초반에는 6거래일째 하락이라는 코멘트를 썼는데 조금 전에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저점 테스트 중일까로 급하게 한번 바꿔봤거든요. 일단 오늘 아침까지도 위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75,000원 밑에서 74,000원 이러다가 정말 7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거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대표님,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힘들었던 걸까요? 결국에는 이제 매도 리포트 때문이죠. 근데 이건 삼성전자만 지금 하락한 건 아니에요. 미국의 마이크론도 지난주 주가 흐름을 보면 폭락세를 시켰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하반기 이후 조금 이제 침체기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외국인들의 투매를 불러일으켰고요.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몇 거래일 동안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나머지가 없어요. 거의 오히려 실제로는 순매수나 마찬가지 정도로. 그래서 좀 외국인들이 거의 투매에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매에는 장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테이퍼링 우려감이라는 것이죠. 약간 테이퍼링 우려감이 좀 잠잠해지는 듯 싶었는데 미국의 그 7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은 진행 중이구나. 또 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한 11월 정도가 되면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계획이 발표될 수 있다. 확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들,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매도세를 좀 불러일으키게 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는 그 외국인의 정말 매도에 당연할 장사가 없었고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선이 자꾸 바뀌기 때문인데, 근데 저 혼란스러운 게요. 오늘 나온 뉴스는 도대체 반도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투자자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 매출 전망, WSTS의 매출 전망이 나왔는데 올해 매출이 상향 조정됐어요. 이 고점론이 기우인 거예요? 무슨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매출 증가율 전망이 이제 연초 10%에서 지금 19%, 25%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세가 나왔고, 그리고 메모리 성장률은 한 37% 정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1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 18%대로 18.3%로 또 상향 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체인의 어떤 재편 과정, 그리고 그 재고 조정이 이제 핵심인데, 그 뭐라 그럴까요? 모건스터니는 지금 주요 업체들이 재고를 상당 부분 비축을 해놨다. 네. 그러면 이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이제 업황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는 어떤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 소니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만든 민간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현재 매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이라서 조금 시각 차이는 있다. 지금 어쨌든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각 완성 업체별로 재고를 많이 쌓아놨다라는 이슈거든요. 네. 재고가 많이 쌓여져 있다라면 이것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좀 매출이 좀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는 이미 선주문된 거에 대한 매출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꼭 시간차가 서로 맞다 틀리다 말하기에는 결국엔 나중에 연말, 내년 가봐야지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고점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확인을 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시선이 남아있다. 그렇죠. 다만 어찌되었든 예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을 때 3년, 안 좋을 때 3년 이런 식이었더라면, 최근 2, 3년 사이에 보면 좋을 때 한 3년, 안 좋을 때는 반짝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은 침체기가 상당히 짧아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과거와 같은 2000년 초반 이런 거 같은 어떤 업황 둔화를
걱정하실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로 궁금한 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또 유발했다고 해야 되나요? 불씨를 지폈던 게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도 그리고 목표 주가 하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CLSA가 목표 주가를 삼성전자 기존에 86,000원에서 84,000원으로 내리긴 했는데 지금 주가는 이보다 더 낮으니까 네. 사야 될 때다라고 의견을 줬어요. 그 말은즉슨 뭐 자기들이 말한 그 84,000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 밑은 싼 거고 그 위는 비싼 거다. 이런 의견이에요? 뭐예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네. 뭐 한 달 이렇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짧으면 6개월, 길면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의 괴리율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죠. 8만 원을 이탈하면서 7만 원 중반까지 좀 하락을 한 상황에서 가액적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결국에 업황이 좀 둔화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가을 지나 봐야지, 겨울 돼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어쨌든 모멘텀이 좀 없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15,100포인트, 15,200포인트 저항으로 지금 한 달째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의 기술주가 강하게 반등을 준다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현재 같은 모멘텀 없는 장세라면 저는 조금 기간 조정 같은 경우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은 싼 건 맞죠. 삼성전자 실적 대비해서. 하지만 이것이 V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에 물려도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유창희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굳이 막 섣불리 지금 공격적인 매수는 안 하실 것으로 보이거든요. 굳이 뭐 물려도 예를 들어서 뭐 한 2, 3년 장투하겠다 그러면은 네. 삼성전자만큼 좋은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상당 부분은 뭐 짧으면 이제 일주일, 길면 한 달 이후에 수익이 나냐 안 나냐를 따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신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기에는 썩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이전에 8만 원, 9만 원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반도체에서 성과가 나와줘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뭐 갤럭시 폴드 3 예약 첫날 삼성 홈페이지가 마비됐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는 역부족이에요. 그쵸. 왜 그러냐면 갤럭시 폴드는 주력 제품이 아니에요. 뭐 저도 갤럭시 폴드 3를 살려고 했다가 포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가격 저항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초반의 제품이 불티나게 팔릴 것이냐? 물론 상대적인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지 네. 원래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량을 비교한다면 뭐 상당히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뭐 이미지 전환에 대한 어떤 기술을 선도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갤럭시 폴드가 실적을 견인한다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할 것들이 남아있다. 이 주가가 빠졌다고 해도 현재 구간에서 강한 적극 매수 의견은 드리기 어렵다. 조금 더 관망해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의 하한가까지 밀렸던 엑세스바이오예요. 2분기 영업 손실 실적 때문인데 영업 손실이 369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여타 진단키트 주들이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는데 엑세스바이오는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뭐 오늘 거의 하한가 네. 지금 자리에 좀 오고 있는데 오늘 뭐 엑세스바이오뿐이 아니라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뭐 특히 엑세스바이오는 2분기 매출 급감이 가장 큰 요소죠. 적자 전환되었고요. 1분기 대비해서 뭐 적자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369억 영업 손실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 첫 번째는 미국의 그 백신 접종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진단키트 수요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델타 변이 때문에 미국이 또 다시 10만 명대 육박을 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7월 달, 6월 후반부터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은 4, 5, 6 아니겠습니까? 네. 4, 5, 6월 달까지는 미국의 확진자가 상당히
감소 추세를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좀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는 끝난 거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추가 수입을 상당히 좀 제한시켰던 요소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주요 선진국 혹은 주요 경쟁업체들이 진단키트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수출을 했다라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여러 국가, 여러 기업이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경쟁업체들이 좀 많아졌다는 부분들도 엑세스바이오의 어떤 입지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2분기 실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가정,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선진국 외에도 다른 국가로 엑세스바이오가 수출을 늘린다고 해도 지금 이 주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엔 좀 역부족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찌됐든 7월 달을 통해서 그나마 이제 진단키트주들에 대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네. 또 델타 변이, 뭐 감마 변이, 람다 변이 이런 변이 바이러스로 갈수록 중증으로 가는 비율은 줄어들지만 확산 속도는 되게 빠르다라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진단 키트의 수요는 안정적인 일정 수준의 수요, 네. 매출을 보일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주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다시 또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면 진단키트 끝나겠지가 아니라 코로나는 어찌됐든 2, 3년은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진단키트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도를 좀 다시 불러일으켰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업체들이 여러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 아예 선두를 꽉 잡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은 이 안에서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매출이 성장성 둔화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것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채팅방에도 지금 엑세스바이오를 보유하신 분이 계시다고 어떻게든 그냥 버텨야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유창희 대표님이라면은 오늘 장초반에 못 팔았어요. 지금 현재 28% 급락 중이에요.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하시겠어요? 아니면 버텨보시겠어요? 뭐 전 객관적으로 본다 손절이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단키트주들이 치고 나갈 것 같으면 지금 계속 추세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 한 4월인가요? 5월 달에 한번 반짝했을 때 네. 또 6월, 7월 달에 반짝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리두기 강화 이게 한 달 전부터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랬을 때 좀 올라왔다가 결국엔 저항을 돌파시키고부터 다시 그 전자리로 내려왔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실적마저도 안 좋다라면 이제 여기서도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흐름에서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는 백신 혹은 치료제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키트는 어떻게 보면 보조제 역할이다. 그러면 좀 무리하게 저점 매수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이라면 현재라도 손절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FNF입니다. 믿고 보는 실적, 그리고 이 실적 때문에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FNF의 호실적을 근거로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KB증권의 경우에는 이 중국 사업에 순항을 하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높였고요. KTB투자증권은 85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해외 그리고 중국의 실적을 근거로 80만 원대로 올린 상황인데 대표님은 이 FNF의 호평 1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저희가 필라홀딩스 이야기했을 때는 2분기까지 실적 좋았지만 앞으로는 좋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급락했거든요. 네. 왜 다를까요? 일단 뭐 FNF는 뭐 연초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분할하기 전부터 주목을 받았고 분할하고 나서도 거의 우리가 보기엔 30몇만 원이 적은 싼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주식이 지금 거의 2배 정도 이상 올라올 정도로 기염을 좀 토하고 있는데 결국엔 의류주가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의류주 소비가
먼저 불러일으킬 것이다. 왜냐면 외출을 하거나 나들이가 잦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새 옷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욕구가 좀 많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류주 소비의 어떤 기대감들이 관련된 산업을 좀 이끌었었고 특히 이제 F&F 같은 경우는 MLB라든지 디스커버리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계에서의 어떤 성장세가 계속해서 돋보이고 있는데 지금 한 280개 정도 매장이 있는 것도 300개 중반, 340개로 계속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런 인기가 오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또 키즈 MLB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LB 제품이 저렴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인기가 끌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 경제 성장에 같이 발맞춰 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또 재고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오프라인 매장 매출은 미리 재고를 갖다 놓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익성 증가도 F&F의 2분기 실적을 상당히 좋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F&F 지금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80만 원, 85만 원이면 신규 매수해봐도 괜찮은 건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저는 뭐 증권사 얘기한 8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80만 원 돌파하면 뭐 한 100만 원도 열려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좀 급등한 게 있고 또 하반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매출 감소, 우려감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F 현재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면서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 80만 원 도달도 가능해 보인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